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 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편제할 적에 가치란 말에 넣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프리드랜드가 제시했던 사회복지 실천에 또는 사회복지 사업의 기본적 가치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런데 프리드랜드는 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복지와 실천의 영역을 좀 구분했는데 여기 사회사업에 그래서 프리드랜드를 그냥 요즘 사람 이름 쓰지 않습니다만 그 사회복지 사업의 기본 가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쓴다면 프리드랜더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거 판서를 하는 이유는 똑같은 영어 원어에 대해서는 뭐 읽어보겠지만 출제위원마다 그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해서 한번 써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개인 존중의 가치나 개인 존중의 원리, 그리고 자기 결정의 가치나 자기 결정의 원리, 그리고 기회 균등의 가치나 기회 균등의 원리, 그리고 상부 상조의 원리나 또는 사회 연대의 원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던 어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다 보니까 바로 인간 존중이죠. 인간 존중의 원리 또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 인간 존엄성 존중의 원리 등으로 출제위원들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의 원리, 인간 존엄성의 원리 또는 인간 존엄 존중의 원리 등으로 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기결정의 원리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죠.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의 제1의 원리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앞선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앞선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요자 중심이고 소비자 중심이고 학습자 중심이고 클라이언트 중심이고 내담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결정에 초점을 둡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결정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신청주의,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고 빵을 주세요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근데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있거나 시간 공간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내면적 자기결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결정, 사회복지 제1의 원리라고 합니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다른 쪽에서는 평등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평등의 원리라고도 하고, 상보상조는 사회 연대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사회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야? 달라도 같이. 달라도 같이 가자는 이 개념이 사회연대입니다. 사회통합과 사회연대는 다릅니다. 물론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통합이죠. 사회통합. 그러나 사회통합은 궁극적 이상일 뿐이지 그야말로 진짜 하나라는 단어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 동안에는 달라도 같이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없어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느 종교를 가졌어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어도 어느 피부색을 가졌어도 달라도 같이 가자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나오는 사회연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프리드랜드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 가치로서 개인 존중이나 인간 존중, 자기결정이나 자율성 존중, 기회균등이나 평등, 또 상부상조나 사회연대의 가치를 제시를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동안 뜸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나올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내비의 전문적 가치로 바로 이렇게 제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의 가치. 이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도 이건 선호를 말하죠. 선호. 이건 옳다 그러다라고는 윤리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선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호. 무엇을 더, 무엇을 덜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가치가 되겠는데, 이 사회복지사의 가치에는 개인적 가치도 있고, 개인적 가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전문가로서 가져야 될 전문적 가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적 가치를 볼 때 스프랑그가 제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좋아하십니까? 물론 사회복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쪽에도 결코 그쪽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사랑애라든지 어떤 세인트라고 하는 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날에 본다면 개인적 가치는 돈 좋아하십니까? 리의 가치를, 아니면 힘의 가치를, 또는 사랑의 가치를, 사랑의 자, 또 그러면 어떤 봉사활동은 성의 가치, 세인트 같은 성의 가치를, 이런 등등의 많은 가치 중에 어느 가치를 선호하십니까?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는 아름다움을, 나는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거야 라고는 미의 가치도 추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험난한 과정에 굶어 죽으려고 예술하냐, 예체능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도 좋고 그냥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옳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따르겠습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돈만 벌 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리의 가치. 어느 가치를 선호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사회 통념상 어느 가치를 선호해야 되는가. 요즘처럼 그야말로 혼밥, 혼술, 또 건강가정기본법에는 1인 가구라는 용어가 정식 법률용어로 등장하잖아요. 혼자란 나라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그래도 가치. 우리가 그 가치라고 하는 가치는 아주 가치 이렇게 가치라는 용어는 아주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나올 만큼 이제는 혼자란 말이 당연시 됐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적어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댁은 어떻습니까? 홈입니까? 아니면 하우스입니까? 영어로 갈 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적에 홈, 하우스, 패밀리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올 때는 홈입니까? 하우스인가를 따져보면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 그레스 오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심리적 공간을 우리가 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이 있죠. 요즘 보면은 모든 가족을 표현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네트워크 가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각자 뿔뿔이 가족의 죄를 당연시하면서 직장 때문에, 군대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런 전부 한 가족이 한 가정에 홈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산다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나왔어 하고 잠자고 아침에 또 새벽같이 나가고, 눈이나 언제 마주쳐봤는지, 밥을 언제 같이 먹어봤는지 없을 정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치라고 하는 가치, 또는 협동이라는 가치, 이런 가치들이 강조되는데 언급이 되지도 않을 만큼 혼자란 단어가 보편화됐어요. 그리고 이 혼자를 침해하면 이건 사생활 침해라는 용어를 오히려 가치나 협동이라는 단어보다 사생활 침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사회적 가치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전문적 가치, 사회복지사라면 전문적 가치가 있는데, 전문적 가치에 대해서 바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내비는 전문적 가치를 3개로 나눴어요.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저처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그 실천을 주게 되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격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적에도 심리적 부담이 적은 2교시에서 실천론이나 실전기술은 강의 수를 줄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3교시는 대폭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 우선 가치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수단 우선 가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8개의 과목을 똑같은 시간 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시하겠지만, 나는 결과 우선 가치를 가지고 이끌어가다 보니까 시간 배정도 달라질 거예요. 강의 수가 확 줄고 확 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애가 다쳐서 수혈이 필요할 때 의사는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되고, 의사도 전문직이니까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소위 종교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가치를 선호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선호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야만 된다. 살리는 것이 우선이. 그 아빠 엄마의 종교를 가지고 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사람 우선 가치나 결과 우선 가치에 초점을 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도 의사가 보는 결과와 신앙인으로서 그 부모가 보는 결과는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의사잖아요.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은 전문직으로서 어느 가치를 우선시한다. 기도를 가지고 수단? 기도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을 실천 전장의 딜레마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실천의 딜레마가 이게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 내비는 사회복지사의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전문직 가치 중에 그중에 전문적 가치의 전문직이라고 해서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로 다. 수단 우선 가치는 결코 사람을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단 우선 가치.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다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서비스 수행 방법이나 수단을 선택할 때 인간에 대한 존엄성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결코 인간을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학이나 심리학할 때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단 우선 가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 가치에서는 궁극적 가치, 수단적 가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가치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뭐 판서원 내용과 이 내용, 여러분 판서원 내용은 오른쪽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 첨가를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본질적 가치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는 작은 내용 보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우리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 또 사회의 정의 이런 등 본질적 가치로는 이런 등을 들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설명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윤리는 1차적으로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돕는 기준을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좀 현학적으로 적어서 어쨌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오면은 뭐 2번은 여러분 보시되 3번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윤리는 가치에서 비롯되고 이 가치에서 비롯된 윤리는 실천 원칙을 낳으며 그 실천 원칙에 입각해서 윤리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윤리라고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가치로부터 윤리가 도출이 되고 윤리에 의해서 실천 원칙이 정립이 되며 바로 이 실천 원칙을 통해서 윤리 기준이 일부러 공개되게 된다. 지금 이 차례. 때문에 가치에 의해서 뭐 하고 싶다 이게 가치 아닙니까? 무엇을 더 먹고 싶다 이 가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로부터 그런데 그거 먹어도 돼?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윤리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치로부터 윤리가 발생되고 윤리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행할 수 있는 원칙이 결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지켜야 할 기준이 정립이 된다 하는 말을 지금 가치에서 윤리가 된 바로 이 과정을 바로 여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3번에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상의 윤리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 과정상의 윤리 문제 가치의 상충.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개인적 가치 또 사회적 가치 전문적 가치 열적에 바로 이것은 나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 나는 전문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겠다. 근데 전문적 가치는 내비가 불려온 것처럼 사람 우선 가치도 있고 수단 우선 가치도 있고 결과 우선 가치도 있는데 어느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의 상충이나 의무의 상충, 또 그럼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그야말로 이 자녀의 교육 문제에 우선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모의 종교 문제에 우선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되는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인이나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실천하는 게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많은 가정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믹서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어린애들보다 노인을 우선시해야 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애들보다 인간 존엄 가치가 더 큰 겁니까? 아빠와 엄마가 있을 때 돈 벌러 다니는 아빠는 더 비싼 사람이고 엄마는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빠 문제를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남녀, 노소, 직업의 유무 관련 없이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개인적으로 내려받은 천부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거든요.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또 결과의 모호성, 어찌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거죠. 애타는 두려움과 애타는 답답함을 가지고 사회복지 사역에 쫓아왔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그러면 나는 전문가라고 나만 믿고 찾아온 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 정말 그가 바라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나오기나 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천 과정의 윤리 문제에는 결과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야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상충으로 인해서 야기가 되기도 하고 윤리의 상충, 의무의 상충으로 야기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의 다중성을 통해서 야기되기도 하고 또 결과의 모호성으로 야기되기도 하고 또 능력의 많고 적음에 또는 권력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불균형으로 인하여 윤리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문제는 윤리 문제를 야기되는 원인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결국에 윤리적 딜레마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윤리 문제라고 이렇게 다뤘지만 동시에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 강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윤리 강령은 우리가 1915년 프렉스너가 말한 것처럼 적어도 전문직이라면 윤리 강령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결국에 사회 통념상 높은 기대를 갖는 사람은 당연히 높은 책임감을 지켜야 되고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바로 윤리 강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윤리 강령은 이게 되어 있지요. 전문직 성립의 조건으로 전문직 단체가 그 중액적인 가치관을 명문화해서 스스로가 향할 자아상, 자기의 책무, 최소한의 행동 준칙 등을 들어 자기 규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윤리 강령이라고 한다. 자, 별표하실 것은 B 플러스 정으로 되어 있는 윤리 강령의 기능에다가 중요 표시하시지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과 원칙을 제공을 한다. 그죠? 어떤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적에 지침과 원칙을 제공을 한다. 또 법적 규제나 외부적 통제가 아닌 자기 규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자기 규제를 통해서 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2번과 3번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 모든 일반 대중에게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 기본 업무 및 자세를 알리는 1차적 수단. 사회복지가 도대체 뭐야? 사회복지사가 뭐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사회복지사의 기본 업무나 자세를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윤리 강령이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선언적 선서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윤리적 민감함을 고양시키고 윤리적으로 무장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 윤리 강령의 기능 서비스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1982년에 제정이 되고 수정 보완을 거쳐서 1988년부터 공포 시행된 것인데 어제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보겠어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1988년부터 그래서 1982년 제정. 현재는 1988년 공포.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게 연도가 어떤 1980년대에 등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리강령은 크게 전문과 그리고 윤리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 기준에는 6개의 분류가 있는데 윤리기준. 여기에는 지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당연히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사유에 대한 윤리기준.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이렇게 5개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유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 분류로 사회복지 윤리위원회, 사회복지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윤리기준은 6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페이지로 전체로 본다면 현재 교재의 글씨 크기나 칸뜨기로 본다면 적어도 한 7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와서 양이 방만합니다만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만 담아놨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전문을 보시면 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인본주의와 평등주의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착시할 수 있는 거죠. 평화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평화 아닙니다. 평등주의라는 거. 평등주의. 평화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요. 둘째줄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자유권과 생존권입니다. 맞아, 미국 독립선언처럼 생존권이라는 말은 재산권이 아니라는 거.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약자들 편에서도 사회정의, 평등, 자유, 민주가치 실현에 앞장선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기회와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들과 함께 일하고 제도 개선에 관련된 재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최선을. 자, 거기도 줄쳐놓으시고. 언뜻 보면은 사회복지사니까 클라이언트만을 위하여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5째 줄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뒤에는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줄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3줄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 단어 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서 전문적 가치 고양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는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 활동을 판단, 평가하며 거기 사회복지사의 행위 활동을 판단, 평가하며 인도하는 거기도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준수하고 다짐한다. 자, 줄 쳐놓은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별을 내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으로서는 여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3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으로서는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방, 전문가로서의 자세, 자, 이것은 당연히 알 것인데
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자,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 윤리 기준이니까 전문가로서의 자세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 오면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바로 이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윤리 기준의 핵심 테마는 말하자면 이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세 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사유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에 대한 윤리 기준, 국가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료에 대한, 사유에 대한,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은 다 존재를 하지만 국가에 대한 윤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설명할 의미가 없으니까 이 기출문제 등을 풀다 보면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줄을 쳐놓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1번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 정도는 알 수가 있고 중요 표시하실 것은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각 어디에 보고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요즘 보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막상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실습을 가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기관시설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관시설단체의 부당한 요구나 또는 부당한 정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적에 대응할 때는 전문적 가치입니다. 아까 우리가 개인적 가치, 사유적 가치 지었군요. 전문적 가치, 사유적 가치, 개인적 가치도 있지만 전문직 가치에 근거를 해서 대응하고 어디에 보고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바로 거기에다가 전문적 가치에 근거하여 줄쳐놓고 그리고 어디에 보고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바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뒤집어보면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윤리 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공식적 절차라고 한다 해서 무슨 법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윤리강령의 기능에 대한 것처럼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소위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 그래서 거기 공식적 절차를 통해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직의 가치와 윤리강령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갈등을 시작점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장이나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